다음은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 또는 현금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후 세금을 탈루한 탈세범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지난 1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이러한 부동산 탈세 사례를 확인해 지금까지 1,973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국토부의 건축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시 서구로 44.5%에 달했습니다. 이어 대구 남구와 서울 노원구, 부산 동구, 경기 광명시, 대전 중구 등지가 노후주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에서 90% 수준으로 차등화됩니다. 또 입주민의 소득과 자산이 입주 자격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로 부담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김지은입니다. 농물이 나오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이유 아시나요? 대부분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입주와 뛰어난 인프라로 수요는 꾸준하지만 아파트 부지가 거의 남아있지 않아 신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전략들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궁금증 생기시면 전화 상담 가능한데요.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후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박영신 소장님이 서울시 청년들의 내 집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몇 년간 2030 이제 젊은 세대들의 부동산 진입이 굉장히 가속화되고 빨라졌죠. 관심이 없던 청년들에게까지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만든 이번 정부. 과연 이제 향후에는 어떤 형태로도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030 젊은 세대의 부동산에 관심은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또 진입 연령대가 낮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세대들 보통 3040 내 집 마련의 시점들인데요. 대부분 다. 그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지면서 주택 수요 구매욕이 더 그만큼 커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이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라도 공급량 없이 규제로만 일변도로 갔던 이번 정책들 때문에 집값은 더욱더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덩달아서 임대료도 오른 거고요. 서울시 청년들의 내 집에 대한 생각을 통계 자료로 나온 게 있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태도,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게 되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1955년생부터 63년생입니다.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다. 어떤 걸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아이들이 커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집이 더 큰 집이 필요했을 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 요건이 바뀌면서 실제로 좋은 지역의 교육 환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이사를 했었던 것 뿐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대부분의 실거주용 주택은 한 채는 필수다. 집은 무조건 한 채는 있어야 된다.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딱 낀 세대가 뭐냐면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인데요. 64년생부터 78년생까지. 이때는 이제 적극적이면서 소극적인 부분이 거의 뭐 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금 더 소극적으로 물러나 있기도 하고 이런 세대가 바로 이제 포스트 베이비 부모 세대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79년생부터 92년생까지 28세부터 41세까지의 젊은 층들이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주력 세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그런 인구를 봤을 때 그 인구들이 28세까지도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까지도 이제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생각이 커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려고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택 구매욕은 뭐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자극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령별로 봤을 때 주택 보유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는 현재 연령대로 봤을 때 60세 이상이냐 아니면 40세 미만이냐 이렇게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이제 그 구매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구매 욕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주택을 보유하면서 또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남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82%, 40세 미만이 거의 한 82%대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40세에서 49세가 88.9%대. 그러니까 거의 지금 40세 미만부터 50대 중반 정도까지는 80, 90% 정도가 됩니다. 그런 비율 때문에라도 실제적으로 주택 보유의식 변화는 현재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6년 동안 봤을 때도 90.4%에서 96.2%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1%에서 87.7%대까지, 그러니까 임대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전세 가구 수요는 실제적으로 보유 의식은 실제적으로 조금 떨어진 편이었다가 다시 올랐죠. 2019년도를 기점으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이 실행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나오면서 작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물량들이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전세에 관련된 부분도 그만큼 또 애타게 물건들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얘기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셔야 되고요. 주택, 그럼 집의 의미는 뭐냐? 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생각을 이제 서울이냐 전국적이냐 뭐 1순위를 따져봤을 때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9.8% 정도는 뭐냐면 휴식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가족과 함께하는 공간이다라는 생각도 21.7%. 또 안전하게 보호받는 공간이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뭐 자산 증식이다, 뭐 이런 생리를 위한 또 식사를 위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공간이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적인 순위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족과 함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그 필요성이 이제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수요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폭증했다 보셔야 되고요. 또 집을 또는 결혼을, 출산을 생각하는 부분은 이 얘기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집이 필요할 테고요. 내 집이 됐든 남의 집이 됐든 아이가 생기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아이가 필요한 또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도 가격적인 또는 구조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 따라서. 그래서 내 집 마련은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73.9%, 이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얘기고요. 전국적으로는 68.6%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자녀는 꼭 낳아야 된다. 38.2%가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38.2% 정도는 꼭 낳아야 된다 생각했다. 보시고 전국적으로 41.8%. 또 이제 결혼은 꼭 해야 된다. 38.4%. 결혼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42%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현재 집은 필요한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고 애는 안 낳겠다.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꼭 마련해야겠지만 굳이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아야겠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택, 특히 이제 60평방미터 미만짜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젊은 층 세대들이 그만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혼자 사는데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고 또는 3개. 그래서 그런 형태로 현재 주택 구조들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중대형 평수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주택 규모라고 하는 85제곱미터 규모가 이미 60평만 미터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과 전국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30.3% 정도는 자산 증식 또는 보존, 자산을 지키고 늘려나가는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경제적인 이유는 당연히 또 전국적으로도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이유도 실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높아질 거다라는 어떤 예측하에 이제 주택을 구매하겠다라는 거지. 뭐 그 집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너무 그 지역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실제적인 현재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기대 가치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냐 안 하냐 이걸 따진다는 얘기고요. 내 집을 사는 거는 부모님 도움 없이는 못 산다. 이게 53%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46.2% 뭐 당연한 얘기고요. 2030 세대들이 현재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 12억, 13억짜리 아파트를 덜컥덜컥 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뭐 대출 규제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비중이 50%가 넘는다 보셔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물어봤더니요. 서울 지역은 내 집이 이미 있다가 4.5%고요. 그다음에 향후 1년에서 5년 정도가 4.2%. 나머지 5년, 10년부터 향후 20년 이후까지,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봐야 된다는 어떤 수치가 지금 그 수치만 따지게 되면 거의 한 60% 정도 되고요. 거의 지금 이제 향후 20년 이후까지 보게 되면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집을 못 살 것 같다라는 비율이 15.4%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5%, 4.2% 뺀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30년 이후를 보거나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통계 자료가 올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그렇게 생각들이 바뀐 상황이고 또 주택 가격이 내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올랐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도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집을 사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이건 2020년도 통계고요. 지금은 좀 더 높아질 겁니다. 숨만 쉬는 거죠. 아무것도 쓰지 않고요. 7.7년을 돈을 모아야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삽니다. 이것도 서울 지역도 아니고요.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연소득 대비 집값이 몇 배 정도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연소득 대비 8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은 18.6%에서 12.7%대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2018년도에는 6.9배였는데요. 그게 현재 2020년도에 8배가 됐고요. 지금은 한 10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전세 수요가 현재 실제적으로 시장이 또 풀리게 되면 전세 가격에 의한 매매 가격 상승까지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향후 4년, 5년 정도는 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서초구 굉장히 지가 상승도 꾸준한 지역이고 많은 생활 인프라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자세한 서초구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서초구 서초동이야말로 이제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고요. 뭐 지금 현재 아파트 수요를 이제 대체할 만한 오로지 수단이 이제 다세대 빌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여건 좋은 지역에 다세대 주택, 특히 이제 강남 서초 지역에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꽤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위치로 봤을 땐 교육대학교 건너편입니다.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2호선, 3호선 다 교차하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장제터널이 개통되면서 테헤란로가 연장이 됐죠. 그래서 현재 서초, 사당, 방배까지 같이 연결된 권역이고요. 밑으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됐기 때문에 서북공항하고 연결되는 지점이고요. 또 거기 밑에는
양재 IC 주변으로 서초면 RNC 단지 업무 시설들이 그만큼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더욱더 확충될 테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또 지하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서 서초 IC 구간의 이제 주거 상업 지역들이 더욱더 활성화될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 활성화 여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보셔야고요. 현재 강남대로와 현재 테헤란로 그 주변 또는 현재 서초구성 무지개 신동아 재건축 단지라든가 강남 도곡 대치 이쪽 지역의 강남권과 서초권을 연결한 지점이기 때문에 교통 여건과 인프라가 가장 좋은 지역이고요. 그 지역 중에서도 또 교육 여건이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거기에 서초중학교까지 이제 학군이라고 하는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의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이 지역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종합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술의 전당부터 법조단지까지 연결된 서초권역 거기에 이제 세비섬부터 예술의 전당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현재 코로나가 이제 일상 회복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트밸리 가로수길 특화된 상권거리가 만들어지고 그 주변이 이제 활성화되게 되면 가격 경쟁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임대료도 상승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삼성과 롯데가 같이 혼자하고 있는 롯데는 부지만 있죠 현재. 롯데 같은 경우는 현재 편의시설과 판매시설 같이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지점이기 때문에 삼성과 롯데라는 그 대기업체들로 인해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초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서초 IC부터 반포 IC까지 구간에 복합문화예술단지, 주거 상업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상층부와 공원이라든가 업무시설들, 지하 도로 공간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환경적인 여건이나 소음 해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같이 어우러질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남부터미널 복합 사업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연히 너무 열악한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터미널 뭐 이용객도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청년 임대주택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제 초유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8천만 원까지 1층과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이건 1억에서 2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임대금액은 4억 6천만 원부터 5억 8천만 원까지 투자금액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임대금액은 3천만 원 120에서 150에서 한 16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활용하시면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고급 주택가 또 그 환경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너무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파라곤이라든가 개발 호재 또 시설성 높은 신축 부지고 강남 지역에는 현재 신축 부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또 어떤 그런 투자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023-2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박영신 소장님의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 강남구 역삼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분리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선으로 예상합니다. 자,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테헤란로 강남역과 역삼역 최육세권이고요. W세권입니다. 도보랑 3, 4분 거리고요. 지금 현재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슬슬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은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테헤란로에 현재 역삼역과 강남역 그리고 강남역에서 또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일단은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롯데와 삼성이 현재 강남역에 혼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 가장 큰 개발 규모 업무단지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또 현재 들어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자동차와 GTX A 노선부터 교통조건까지 같이 개선되고 있고요. 테헤란로에는 현대와 삼성과 롯데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주변에 어떤 그 하청기업이라든가 기본적인 연결된 기업들, 파생기업들, 또 벤처 창업, 또는 현재 그 주변에 테헤란로의 또 가장 큰 장점인 1인 창업가들, 청년 창업밸리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 1.5룸이라든가 원룸 수요들이 그만큼 많고요. 또 교통 여건들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향하는 수요들이 워낙 많고 강남역에는 바로 강남역 뒤편으로 대형 상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상권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이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아직 미혼인 직장인들, 특히 2030 세대들이 많은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업무적인 특성상 이 주변에 있던 소형주택들 그만큼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로변 주변은 대부분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없고요. 바깥쪽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다세대 주택, 연립 이런 것들밖에 없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인프라의 완결점이죠. 당연히 테헤란로 주변에 봤을 때는 교통시설부터 해서 교육시설, 그다음에 현재 행정적인 시설이라든가 법원단지, 그 주변에 또 연결되는 또 교통 노선까지 광역교통 버스망들이 대부분 다 강남역 주변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안 나가는 버스망들이 없죠. 현재 GTX 노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교통 노선도 굉장히 훌륭하게 확충돼 있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개통이 되면서 현재 그 북부 쪽에 있는 인구들까지 유동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라든가 유동인들 업무 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확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보셔야 되고요. 지금껏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가격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시게 되면 단 한 차례도 떨어진 적이 없죠. 이게 강남 서초의 대부분 다 어떤 그 공통된 비율이고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오르거나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한 번 오르는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역이 강남 서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게 현재 2개의 동으로 나누어서 신축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여기는 업무 시설이 35층짜리가 별도로 들어갔고요. 업무와 숙박 시설이 또 37층. 예전에 없었던 업무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 건물에 입주하는 입주 업체들이라든가 직장인들 그만큼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오피스텔들 수요는 굉장히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동에 개발되고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영동대로 통합개발, 이 여러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주축이 되는 거는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하 구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쪽 탄천을 건너서 송파 쪽은 이제 스포츠 특화 단지가 들어서고 반대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한강 정비권역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아주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 주변의 인구들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대자동차가 현재 현대자동차 기업 계열사뿐만 아니라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별도의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 주변에 또 기타 기업체들 이전, 이것 때문에 100에서 한 150만 명 정도로 본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GTX 노선과 그 주변에 있는 위례신사 경전철 사업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테고요. 따라서 GTX A 노선, C 노선, 그다음에 또 KTX, SRT, GTX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지하 공간 개발은 6개 층을 나누어서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고 이제 각 환승장마다 이제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환승을 대기하는 수요들이 이 상권을 이용을 할 겁니다. 지금도 코엑스 지하 상권이 있죠. 그렇지만 이거를 더욱더 크게 확대를 해서 지하 거대 도시를 만든다. 이게 영동대로 통합 개발입니다. 그래서 단군 이래 최대 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큰 개발이기 때문에 강남 서초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제 상업지역들 같은 경우 강남역까지 연결된 상업지역들이 표시해 놓은 건데요. 그 주변에는 일반 주거지역부터 해서 일반 상업지역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현재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죠.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활용도가 높아지고 현재 감정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같이 연결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은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본 물건도 역삼역에 있는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투자 가치 더욱더 높을 거다 보셔야 되고요. 가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금액은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전세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임대 예상가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대출 금액은 2억 4천에서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밀집 지역이면서 임차 수요 풍부하고요. 또 높은 수익률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 시세 차이까지도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여러 가지도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역삼동에 있는 테헤란로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 대한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기와 수혜지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전화 상담 진행합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알맞은 투자 포인트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사님과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자금이 많이 안 들고 똘똘한 지역을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저 영등포구 당산동도 있고요. 역삼동, 강남구 역삼동이 이제 첫 번째로 있습니다. 네, 그럼 김채영 이사님이 준비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고요. 투룸구조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유명하기도 하고 유망하기도 한 지역이죠. 강남구 역삼동에 대해서 지역 정보 짚어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역삼동 하면 예전에 요즘 뭐 삼성동은 안 하나요? 뭐 대치동은 안 하나요? 이렇게 자꾸 청담동 이런 쪽을 찾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쪽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실거주 외에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역삼동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역삼동 하면 업무지, 테헤란로죠. 업무지의 밀집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업무지가 많은 곳이 주택 가격,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업무지의 중심에 있는 역삼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뭐 한 4, 5분 거리에도 있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또 다른 또 그 인프라가 있어 더 좋은 또 장점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좋게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는 생활 인프라, 강남, 뭐 학군, 뭐 모든 거, 교통 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선 이 강남 하면은 일자리 벨트가 더 중요하죠. 지금 삼성역 쪽으로 해서 쭉 테헤란로죠. 테헤란로 쪽으로 일자리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게 왜 그러냐면 벨트라 그러죠, 우리가. 테헤란로 일자리 벨트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 벨트 쪽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서울의 강남 상부 쪽으로 약 4분의 1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나 뭐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 삼성역에 이렇게 섬같이 돼 있죠. 숲같이 일자리 숲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렇게 일자리가 이렇게 테헤란로 벨트만 있어도 주택 가격이 이 강남은 잘 늘어나지도 않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한가를 찍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일자리 숲이 생길 때에는 이쪽만 해도 100만 이상 생긴다고 합니다. 120만, 130만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면은 여기만이 그렇게 120만, 130만이 몰려 있지만 또 인근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개발 호재가 크고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강남이죠. 이 앞으로 강남은 세계적인 도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게다가 롯데칠성 음료부지 개발, 정보사부지 개발, 양지오면 R&CD 개발 특구지역,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나는데 모든 거 살기 좋고 교통 좋고 뭐 모든 문화라든지 세계적인 게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선진국에 있는 것들 다 있죠. 그런데 딱 하나. 가격, 주택 가격만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일자리가 늘어나나 그 개발을 보시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중심으로 뭐 영동대로 지하 개발, 뭐 코엑스 옆에 있죠. 원래 있지만 또 저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 이쪽에 다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또 압구정동 일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큰 개발이 이루어질 시에는 주택 가격이나 모든 게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멈춰놓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심부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연면적도 3배나 됩니다. 게다가 이 한 동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뭐 롯데 이 타워가 한 동 지어지고 전시 컨벤션, 공연장, 호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렇게 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중심으로 좌우로 또 영동대로 지하 도시가 또 생기죠. 이쪽으로 뭐 GTX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AC 노선이 들어오죠. 2호선은 원래 있고 여기 보면 삼성역이죠. 여기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우리가 말하는 그 야구장, 잠실 야구장의 약 30배의 연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큰 도시가 되죠.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만 뭐 요 도로 지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쪽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넘나들고 왔다 갔다 코엑스까지 사실은 코엑스도 굉장히 넓어요. 한나절은 다녀야 뭐 다 이렇게 아이 쇼핑하고 뭐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하 도시가 생기고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생기면 하루 종일 다녀도 아마 다 구경 못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쪽에 역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항 업무도 여기서 공항버스 타고 여기 공항 업무를 다 보고 공항버스만 타고 바로 가서 비행기 탈 수 있게 그렇게 또 이루어진답니다. 앞으로 이 삼성동은 세계적인 도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진국들 10대 도시 뭐 이렇게 우리가 일컫죠. 앞으로 이쪽에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발돋움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중간에 요 지역 정도 되죠. 여기에 또 광장이 생깁니다. 서울광장이 2.5배. 앞으로 행사라든가 모든 게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르네상스 호텔 2개 동으로 이제 완공이 됐죠. 그래서 이쪽에 호텔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또 많이 이쪽에 주변에 파생돼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도 이제 롯데에서 또 바로 요 삼성이죠. 삼성 옆에 롯데가 이제 건설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이 이쪽으로 몰려들고 이렇게 강남 쪽으로 큰 이 업무단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 가격 계속적으로 오르죠. 우리가 아파트는 아예 넘사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다. 그런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지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 같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AI 우리가 최첨단 산업,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이죠. 세계의 경제를 앞으로 움직일 AI 연구단지가 일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카이스트 여기에 발맞춰서 카이스트 우리나라 우수한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2023년까지 들어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GTX가 들어오죠. 신호선이 이쪽에 들어오는데 삼성역도 있는데 가까운 데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다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마곡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더 좋은 거는 양질의 일자리죠. 이런 연구단지면 로봇 산업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 보시면 되겠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 가림막이 있죠. 예, 방음판이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양쪽에 가림판이 없고 서초구와 강남구가 편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 그만큼 강남이 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삼성역, 수서역, 양재역 세 군데, 가까운 곳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곳은 한 곳만 있어도 그 인근 1km 반경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 군데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의 척도가 강남 접근성이 얼마냐, 그게 기준이죠. 그렇지만 이 강남은 접근성 따질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 먼 데서 있는 분들 지금 강남 한번 나오려면 1시간, 2시간 뭐 차 기다리고 하면은 그렇게 걸리기 때문에 아예 나올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뭐 20분, 뭐 10분, 20분 거리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방에서 강남 쪽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뭐 강남 가서 소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만큼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위례 신사선도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고, 강남은 바둑판처럼 사실은 거의 다가 역세권입니다. 한 블럭 한 블럭 가면 뭐 노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 좋고 일자리 많고 교육적으로도 또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주택 가격입니다.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부동산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릴 줄 알았는데 왜 또 계속적으로 올라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투룸입니다. 투룸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5억 7,500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인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다 가지고 투자하기는 쉽지 않죠. 큰 돈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원하신다면 요 전세금이 5억 2,500에서 5억 9천만 원, 요거를 플러스 시켜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강남에서 소액으로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미래에 이제 전세 줬다가 이제 월세로 이제 바꾸고 싶으신 분들 있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럴 때는 반전세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월세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월 150에서 17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내가 한 반절 정도는 있는데 이걸 어떡할까? 그러면은 반전세로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이 수입도 반으로 줄겠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제 강남구 이쪽 다세대 같은 경우는 차익이 또 많이 발생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그래서 내가 수입도 보고 또 차익도 볼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대출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다 하시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9,500에서 한 3억 4천, 한 3억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월세도 가능합니다. 월세가 이제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처럼 편리하게 쓸 수 있다. 그다가 월세 받다가 갑자기 큰 자금이 필요하면 또 전세로 바꾸면은 목돈을 또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익도 차익도 다 얻을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지역 분석 함께 잘 들어봤고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시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은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당산역 역세권입니다.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고요. 지역의 시세는 3억 2,2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영등포구 당산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영등포 하면 3도심 중에 하나죠. 그중에서도 당산동, 바로 여의도 옆에 있기 때문에 당산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당산역은요, 우리가 말하는 골드라인이 다 통과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2호선 골드라인이죠. 다 순환선이기 때문에 골드라인이고 9호선 당산역
골드라인입니다.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지,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 주거지가 별로 없어요. 다 업무지죠. 그래서 여기에 출퇴근하는 분들이 가장 찾는 곳이 당산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입지가 아주 업무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입지 좋고, 바로 또 한강공원도 이용하기 참 좋아요.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한강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자연 인프라까지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자연 인프라뿐 아니라 이쪽에 보면 뭐 초중고도 다 여기 가까이에 있고요. 또 우리가 말하면 관공서 있죠. 세무서, 구청, 경찰서 쪼로록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뭐 그 영등포 요 가까이 가면 뭐 한림대학 성심병원도 있고, 또 뭐 마트도 있죠. 뭐 백화점 있죠. 또 청가시장, 재래시장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오밀조밀 다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바로 옆에 여기 안양천이 있어요. 이렇게 안양천도 이용 가능하고, 또 이렇게 한강도 이용 가능하고, 자연과 문화가 접목이 돼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그 당산역에서는 어디든지 이동이 참 편리합니다. 직주 근접지죠. 예. 우선 그 당산역이죠. 당산역에서 이동을 하면 여의도 바로 코앞에 있죠. 예, 이쪽에 공동 업무타운 또 이동 편하죠. 도심 또 여기 중구 지역이죠. 이쪽에 이동도 편하고, 또 상암, DMC도 가깝고, 마곡, 뭐 지벨리, 또 강남 9호선 타면 빠르게 이동되죠. 급행 타면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역 앞으로 생길 지역까지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당산동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또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준비한 거는 그렇게 가격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하나 이곳에 이렇게 이 투룸 오피스텔을 찾는 그 인구들이 많습니다. 뭐 20대에서 40대까지 빨간 그래프에 보면 제일 많죠. 이 혼자 사는 또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들 한두 명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그렇게 뭐 가볍게 접근하기 어렵죠. 많이 올라서.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 3억대 초반에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또 3도심 중에 하나 영등포라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계속 모이는데 주거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변 계획이 이 영등포 옛날에 보면 좀 지저분한 곳이 조금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곳이 많았는데, 계속적으로 이 정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영등포가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3도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영등포에서 제일 딱 영등포 여기서 내리면 오른쪽에 보면 그 쪽방촌이 있죠. 이게 참 오래 걸렸어요. 빨리 정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영구 임대, 행복주택, 또 이제 이렇게 주상복합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정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가 더 이제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좋아지면 그만큼 개발이 되면 그 가치는 더 상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바로 영등포가 수혜를 입는 것이 바로 한국의 맨하탄 여의도 때문입니다. 여의도는 주거지가 별로 없고, 그만큼 업무단지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분들, 또 게다가 이 여의도는 계속적으로 업무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 투자처로는 당산동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신안산선 지금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예, 점점 교통도 더 좋아집니다. 또 이제 바로 또 이 GTX 여의도에서 이용하면 당산에서 바로 옆에 여의도입니다. 그래서 환승하면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죠. 예. 게다가 또 이 신림선 더 조밀하게, 교통도 편리한데 신림선까지 연결이 되니까 더더욱 살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리해지고 교통 좋아지고, 게다가 또 지금 또 지하터널, 지하도시가 또 연결됐죠. 지하도로가 연결이 됐죠.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지금은 예전에 오래 정차 현상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빠르게 교통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가 지금 이렇게 또 빠르게 이동되고, 지금 또 양평동에서 금천구청까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곳이 어디냐면 이 안양천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하로 깊숙이 들어가서 건설이 되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고, 지금 또 월드컵 대교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됐죠. 건립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간선도로나 이거를 같이 이용을 하면 접목이 돼서 바로 이동이 빠르게 이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등포가 점점 좋아지고, 그런데 딱 하나 가격이 예전만 못지않게 상승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살기 좋아지기 때문에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오피스텔은 조금 저렴한, 조금 요즘보다는 조금 저렴한 거라서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리고, 또 하나 좋은 것은 실투자 금액이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 2,200에서 3억 4,700. 그래서 전세 금액이 3억 1,200에서 3억 3,700만 원인데, 어떤 분이 그러다 이렇게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왜? 이 매매가가 다른 곳보다 싸기 때문에, 이 전세가는 이 주변 시세입니다. 매매가가 싸기 때문에 이 전세 얻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주변 시세가 전세가 이렇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3억씩 큰 돈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플러스 시켜서 하시면 1,000만 원 갖고 가벼운 투자금 갖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 뭐 보통 2,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8, 90만 원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이용하시면 이곳은 또 대출이 많이 나와요. 저기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대출을 활용하셔서 처음에 뭐 자금이 좀 없다 그러면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차츰차츰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6,500만 원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 6,500에서 7,500만 원이면 한 달에 8, 90만 원씩 이렇게 월세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유의할 점들 짚어주시죠. 네, 뭐 투자 전략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얼마 가지고 어디를 투자할까, 그런 거는 똘똘한 한 채가 가장 좋습니다. 왜 적은 금액이라도 이 금액으로 가장 똘똘한 쪽이 어딘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이 당산동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는 하지만 대형 업무타운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죠. 또 신세대 1, 2인 고급 1, 2인 세대가 좋아하는 고급 인테리어로 아주 똘똘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투룸이라고 해서 방만 2개 있는 게 아니고요. 방 2개에 거실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알토란 같이 잘 지어져 있고요. 와서 보시면 깜짝 놀래요. 그래서 2030 플랜 중심지로 일자리가 풍부지역이다.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게다가 이쪽 영등포 쪽은 계속적으로 뭐 신안선선이다, 제물포 터널 지하화다, 서분 간선도로 지하화다. 그래서 교통 호재가 많기 때문에 이게 편리해질 때마다, 건립될 때마다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이 교통 따라 지가가 움직인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면 주변 시세는 뭐 자동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금 투자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이런 거를 쭉 보시면 요즘은 뭐 어디 투자할지 다 잘 아시더라고요. 단 자금이 문제죠. 그래서 소액으로도 똘똘한 곳, 그런 곳을 잘 찾아서 투자하시면 사실은 부동산은 요즘 우리 작은 이런 나라에서 이 중심지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다른 곳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변에 대형 업무 지역이 많은 만큼 유입되는 인구수도 많고요. 또 인근에 또 개발 호재들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특히나 서울 3도심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된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에게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하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이 2022년 상반기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02-3153-266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세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 꼭 유념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 그리고 노란톡방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QR코드를 찍으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